매년 오늘이 되면 지극한 아픔이 갈수록 망극해집니다. 1772년 5월 20살 청년이 쓴 편지 한 구절입니다. 이 청년은 훗날 조선의 왕이 됩니다. 바로 정조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 그는 매년 같은 날이 되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아픔이 단 하루,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다면요? 만약 한 사람의 죽음이 평생을 지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록 속에 숨겨진 정조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합니다. 화려한 개혁군주가 아닌 매년 같은 날 무너지던 한 아들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곳은 역사의 이면을 읽는 채널명입니다. 우리는 교과서가 말하지 않는 감정과 기록 너머의 인간을 탐구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조가 직접 남긴 편지와 문헌을 바탕으로 그가 평생 짊어진 상처의 정체를 추적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정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762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창경궁.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조의 명령으로 왕세자 사도가 뒤주 안에 갇혔습니다. 8일 후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당시 그의 나이 28.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아들 세손 산후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바로 훗날의 정조입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세손이 뒤주 앞을 떠나지 못했다고. 11살 소년이 아버지가 갇힌 뒤주 옆을 지켰습니다. 8일 동안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그 안에서 사라져가는 생명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정조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당시 조선은 로론과 소론, 그리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틈에서 정신적 불안정과 폭력성을 드러냈고, 영조는 결국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평생을 지배할 트라우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우영역 문제의 시작, 첫 번째 기일. 1763년 윤호월 21일, 사도세자가 죽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록에는 이날 세손산이 어떻게 지냈는지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 뒤 1772년, 20살이 된 정조는 외조부 홍공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어지럽고 몸이 편치 않습니다. 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아픔은 깊어만 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조는 몸이 편치 않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체화 소매티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충격이 두통, 복통, 무기력 같은 육체적 증상으로 전환되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대적 해석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분명합니다. 정조는 매년 같은 날, 같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1776년 정조는 25세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영조가 승하하고 그는 마침내 조선의 22대 왕이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하고 반대 세력을 제압해야 하며 나라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윤호월 21일,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기일이 되면 정조는 무너졌습니다. 1778년, 즉위 2년차, 정조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이 되면 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여 정사를 보기 어렵다. 왕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1780년 정조는 또다시 기일을 앞두고 대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일이 다가오자 다시 병이 도졌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온다. 주변 신하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조는 평소 총명하고 강인한 군주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개혁안을 구상하며 논쟁에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는 지성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같은 날만 되면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하께서 기일 무렵만 되면 안색이 달라지신다.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하시다. 이것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조에게 기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11살 소년으로 되돌아가
다시 그 뒤주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785년 윤호월 21일, 사도세자가 죽은 지 2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날 정조는 능행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묘, 육릉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조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3번의 이날을 나는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날의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강한 왕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하께서 통곡하시니 좌우의 신하들 또한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날 이후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한 추모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수원화성을 건설하고 육릉을 이전하며 사도세자를 위한 제사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효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공식적 행동으로 전환함으로써 고통을 다스리려 한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분명합니다. 정조는 이후로도 계속 매년 같은 날, 같은 고통을 반복했습니다. 1795년 윤이월, 정조는 생애 마지막 대규모 능행을 단행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44. 그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성대한 행차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행차 뒤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육릉을 참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날 육릉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지 33번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아픔이 옅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제가 대신 이루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정조의 삶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사는 삶으로 정의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으니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개혁을 이루지 못했으니 자신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받지 못했으니 자신이 아버지를 복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정조 자신을 소진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1800년 정조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49.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랫동안 과로와 심적 고통에 시달리셨다. 정조의 몰락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소진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정조가 남긴 일등록일대로, 그러니까 그의 개인 기록입니다. 이 책에는 정조가 직접 쓴 메모, 생각, 그리고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날 밤에 꿈을 꾼다. 뒤주 안에서 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정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이것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조를 개혁군주로 기억합니다. 화성을 건설하고 규장각을 세우고 신의 통공을 실시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무너지고 매일 밤 악몽을 꾸며 평생 아버지의 죽음을 떨쳐내지 못한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조가 이 고통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고 기록으로 남겼으며 공식 행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선의 왕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약함은 더더욱.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했고 그것을 공개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정조의 개혁 동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업적은 트라우마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첫째,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왕이 되었고 권력을 가졌으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11살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둘째, 상처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자신의 아픔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인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눈물을 보며 충성을 다짐했고
백성들은 그의 효심을 보며 존경을 보냈습니다. 셋째, 고통은 때로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조의 모든 개혁, 모든 건축물, 모든 제도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에서 출발했습니다. 만약 사도세자의 비극이 없었다면 정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정조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한 사람이 평생 고통받으면서까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하는 걸까요? 정조는 행복했을까요? 그는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평생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계절, 같은 장소가 되면 떠오르는 기억들.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들. 정조는 그것을 견뎌냈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도 매년 찾아오는 그날이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조가 남긴 또 다른 기록, 해경궁 홍씨와의 관계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역사 속 인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